심장 이식 대기 명단에서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통째로 사라진 그 새벽, 누군가는 병원 시스템보다 먼저 사람의 존재를 삭제하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강한 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이 위태로운 걸 스스로 제일 잘 아니까 흔들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말투까지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단단함이 오래가면 뭐가 생기냐면요, 틈이 생깁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벽돌처럼 한 덩어리로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차갑게 굴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라는 말이 사실은 나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는 뜻이 될 때 듣는 사람은 더 아프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이식 수술을 이미 끝냈고 그 일로 삶의 시간 감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거든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이 시간을 미루는 걸 보면 화가 아니라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선배, 지금이요. 다음 말고 지금. 지은호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지혁은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지은호를 미치게 했고요. 그날 새벽 지은호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기록 확인이 안 됩니다. 기록 확인. 그 두 단어가 왜 이렇게 잔인한지요. 사람이 아픈데 사람부터 살려야 하는데 살릴 자격을 서류가 결정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으며 지은호와 따로 연락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고성희에게서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건네면서 도망쳐라고 말했었고 그 돈의 무게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며 병원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익숙했거든요. 조옥래 사고 이후로 가족들 사이에서 늘 떠돌던 단어가 기록이었습니다. 조옥래는 사고로 사망했지만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는 건요. 늘 기록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때 시작되더라고요. 지은호는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한 번 쳤습니다. 정신 차리려고요.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웹툰 작가로 독립해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고 그 성사라는 단어 하나에 자유가 들어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계약서에만 찍히고 삶에는 잘 안 찍힙니다. 박영나는 요즘 밤마다 원고를 쓰다가도 손이 멈추곤 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성희. 엄마의 이름이 원고 위에 그림자처럼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도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고 했고요.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라는 게 참 잔인한 게요. 마음은 이미 갔는데 발목을 잡는 게 상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박영나의 가족 관계 속에는 고성희가 있었고 박진석이 있었고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서 더 조심했고 박영나는 그 조심이 자기 탓인 것 같아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영나에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병원에서 이지혁 선배 기록이 없어졌대. 박영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최근에 자신도 모르게 기록 관련 키워드들을 원고 참고 자료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손이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박영나는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은호가 말했어요. 명단에서 사라졌대. 사람을 지운 것처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나의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똑똑이 아니라 거의 쾅에 가까운 소리였는데요. 박영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소리의 결은 익숙했거든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도 익숙했습니다. 박영나, 문 열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비밀이 발각된 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걸 알고 고성의 재산을 빼앗아 집에서 내쫓았고요.
그런데 고성애 같은 사람은요, 쫓겨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고성이는 늘 끝에서 더 독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문을 열자마자 박영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돈. 박영란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계약금 받긴 했는데. 고성이는 끊었습니다. 있네. 그럼 됐네. 지금 당장. 박영란은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은호의 전화, 이지혁의 기록, 조옥래의 이름, 그리고 고성희의 돈. 전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묘하게 같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내일이야. 내 인생이야.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인생? 내가 인생이란 말을 하네. 그리고 고성희는 박영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목숨이 달렸어. 그 이름이 나오자 박영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 지은호가 숨기고 있는 그 사람. 고성희가 돈으로 간이식 요구한 사실을 한우진이 알고 숨어 지내고 있으며 이식 후 상태는 아직 미공개라는 그 사람. 박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우진이를 입에 올린다? 그럼 엄마는 아직도 우진이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박영란은 고성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돈이 필요해서 딸을 흔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흔들어 사람을 움직이려는 거였어요. 그때 박영란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란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선배가 이름이 없어졌대. 박영란은 순간 결심했는데요. 바로 이지환에게 전화하기로요.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단계에서 이지환에게 손을 뻗는 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전쟁판의 상대를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전화를 받자마자 박영란의 숨소리부터 읽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란을 좋아하지만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박영란을 좋아하면 박영란가 더 아파질 것 같아서였거든요. 가족 때문에. 박진석과 고성희와 박성재라는 이름들 때문에요. 그런데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환, 나 지금 엄마가 왔어. 이지환은 잠깐 말이 막혔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박영란가 말했습니다. 내 작업실. 이지환은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지금 문 잠가. 내가 갈게. 여기서부터 박영란 마이너스 이지환의 잔혹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이 달라붙는 시험요. 이지환이 도착했을 때 고성희는 이미 박영란의 서랍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공간을 내 것처럼 뒤지고 있었고 박영란은 그걸 막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들어오자 고성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 이지환.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이지환이 박영란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사람의 약점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약점을 주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고성희에게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고성희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만하라니. 내가 왜? 내 딸이잖아. 그 말이 박영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 딸이란 말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힐끗 봤습니다. 이지환은 분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고성희는 그걸 먹고 더 커질 테니까요. 그때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잠깐 비쳤는데요. 박진석. 고성희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이름이 공간을 얼려버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지금 움직이는 건 박진석과 연결돼 있다는 거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고성희가 이 정도로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박영란은 갑자기 목이 말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말했던 이지혁의 기록 누락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진석이 병원 쪽 기록에도 손을 대는 사람인가? 박진석은 원래 시스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시스템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게 만들 줄 안다는 점입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걸 알게 된 뒤 박진석은 고성의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고 거기서 끝낼 법도 했는데요. 박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26년 동안 날 기만한 벌을 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서요. 그 벌은 감옥 같은 곳에 가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도 문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가장 먼저 끊어낸 건 돈이었고 다음은 사람의 손이었고 마지막은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이 끊기면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사라집니다. 은행도 병원도 법도 지인도요. 박진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조용히 병원 이사회 쪽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협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주 점잖게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환자 기록이 외부로 새면 병원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칼이었는데요. 칼이 칼처럼 보이지 않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한편 이지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병실에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은호는 참다가 터졌습니다. 선배,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선배는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지혁은 순간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사랑이랑 절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한우진처럼 되면 안 돼.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왔거든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줬습니다. 그 돈이 한우진을 살릴 거라고 믿었고 동시에 그 돈이 한우진을 더 위험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과만 연락하고 있고 그 사실을 고성희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도 숨기며 살아가는 중인데요. 이지형마저 숨겨라는 듯한 말을 하면 지은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나 사실 숨기는 거 너무 지쳤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는 방법이 늘 밀어내기였고 그 밀어내기가 지은호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나부터 살아야겠네. 이지혁이 그렇게 말한 순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야겠네라는 말이 이렇게 간절하고 고마운 말일 줄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시스템의 오류가 지은호가 오류. 라고 되묻는 순간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기록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멈출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박성재는 조용히 이지혁 가족을 찾아갑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헤어져 달라 부탁 이후 더 못 다가간 사람이었고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박성재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생각하지만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놓친 사람들이었는데요. 박성재는 늘 그게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가족 앞에서는 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리면 일이 틀어지니까요. 이상철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성재는 말끝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혁이가 위험합니다. 이상철은 얼굴이 굳었는데요. 이상철은 조옥래가 사고로 떠난 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인데요. 버티는 사람에게 위험이라는 단어는 바닥을 통째로 흔드는 단어입니다. 박성재가 말을 이어갑니다. 병이 아니라 기록이요.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기록?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상철은 화가 난 척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우면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웠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누가? 박성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면 집안이 다른 전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박성재는 곧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박진석 쪽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상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옥래가 떠올랐습니다. 조옥래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누군가가 계속 덮고 있다는 느낌. 이상철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이상철은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박성재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이 숨긴 일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깨지는 건 관계입니다. 한편 박성재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수빈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지만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요. 김다정의 부탁 이후 더 다가가지 못했던 박성재는 그 부탁이 이수빈을 지키려는 부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키려다 놓친 게 너무 많다. 박성재는 고성희 때문에 집안이 휘청이는 걸 보며 사랑이든 가족이든 결국 누가 더 먼저 손을 놓느냐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박성재를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 쪽은요,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집니다. 고성희가 박영나를 압박하는 순간 박영나의 이메일로 익명의 파일 하나가 도착합니다. 제목이 딱 이랬습니다. 조옥래 마지막 24시간. 박영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파일이 왜 나한테 오지? 왜 지금이지? 왜 조옥래지?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을 봤습니다. 이지환도 파일 제목을 받고 이지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기라는 단어가 사치였습니다. 이건 생존 문제였거든요. 고성희는 그 파일 제목을 보자마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모른 척했지만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걸 보면 무덤덤해지는데 자기가 아는 걸 보면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조옥래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가슴이 얼어붙었는데요. 그 얼어붙음 속에서 화가 끓었습니다. 엄마, 조옥래 할머니랑 무슨 상관이야? 고성희는 웃어버립니다. 상관? 별 상관 없어. 그 말이 더 수상했죠. 이지환이 고성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고성희는 이지환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너 박영나 좋아하지? 이지환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순간 박영나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내가 대신 책임져. 내가 대신 돈 내. 내가 대신 지켜. 고성희는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는 방식으로 조종합니다. 고성희는 늘 그렇게 살았고요. 박영나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서 도망 안 칠래. 고성희가 순간 비웃었는데요. 박영나는 말을 더 이었습니다. 도망치면 엄마가 계속 쫓아오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를 봐야겠어. 그 말은 용기 같지만 사실은 절망의 끝에서 나온 결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도망치다가 벽에 닿으면요, 돌아서서 맞서게 됩니다. 박영나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에게 보냈습니다. 지은호, 조옥래 파일이 왔어. 그리고 고성희가 흔들렸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한우진에게 보냈습니다. 우진아, 조옥래랑 병원 기록 연결돼 있어? 한우진은 한참 답이 없다가 짧게 왔습니다. 연결돼. 그리고 나 지금 누가 찾는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우진이 숨는 이유가 고성애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박진석은 고성희의 이혼 요구를 또 거부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이혼해요라고 말하지만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싫어. 박진석의 거부는 사랑이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배우자로 묶어두면 고성희가 어디로도 못 도망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박진석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왜냐면 배우자로 묶어두는 순간 고성희에게도 권리가 생기거든요.
접근권, 발언권, 관계의 출입증. 고성희는 그 출입증을 칼처럼 씁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회사 관련 행사에 나타나 저는 배우자입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박진석을 핥듯이 훑는데요. 박진석은 늘 이미지로 권력을 유지해온 사람이라 시선이 곧 칼이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막으려고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법무법인들을 선점하고 은행 창구를 닫고 카드 결제를 막고 고성의 주변 사람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진석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고성희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박진석의 자존심이 그 사실을 인정 못하니까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요. 박진석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끝이 흐려집니다. 박진석은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자기가 약해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박진석이 흔들리는 건 단지 고성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병원 쪽에서 이지혁 기록 문제로 외부 감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박진석은 기록이 흔들리면 판이 흔들린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옥래 사건 같은 것들이 기록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때 박영나가 진짜 잔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파일을 열면 진실이 보이겠지만 그 진실이 가족과 사랑과 생존을 동시에 찢을 수 있습니다. 열지 않으면 누군가 계속 지울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삶을요. 이지환은 박영나 옆에서 말합니다. 영나야 열어. 박영나가 떨면서 답합니다. 열면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지환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기 어려워. 대신 같이 가자. 이지환이 같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박영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단계에서 가치는 고백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책임이 무서워서 포기하려 했는데 이제는 책임이 없으면 더 무서운 구간에 와버렸습니다. 박영나가 파일을 열자 첫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떠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조작. 그리고 조옥래가 사고 나기 전날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통화 상대의 번호는 일부가 가려져 있었는데요. 박영나는 그 번호의 앞자리 패턴을 보자마자 숨이 멎습니다. 병원 대표 번호였습니다. 박영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조옥래 사고는 병원과 연결돼 있고 병원 기록은 누군가가 지우고 있고 이지혁의 이름이 사라졌고 고성희가 조옥래 이름에 흔들렸고 박진석이 기록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퍼즐이 하나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누가 조옥래를? 왜? 그리고 왜 지금? 이 질문이 머리를 때리는데요. 그때 박영나의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은 이지혁. 딱 4글자. 박영나는 손이 차갑게 식습니다. 지은호가 떠오릅니다. 이지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우진이 떠오릅니다. 지은호는 그 시각 병원에서 담당이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기록 복구하세요. 제가 외부에 알릴게요. 담당이가 놀라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이 지은호가 끊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이 기록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도망치라며 10억을 쥐어줬던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다음엔 숨지 않겠다. 물론 지은호는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다. 한우진의 행방을요. 그런데 지은호는 숨기면서도 싸우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지은호의 모순이고 그 모순이 지은호를 움직입니다. 이때 박성재가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 집안 쪽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병원 기록과 외부 감사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이건 돈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떠올립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이미 헤어졌고 박성재는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부탁 이후 못 다가갔습니다. 박성재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키려다 놓치면 난 끝이야.
박성재는 결국 김다정에게 연락합니다. 김다정은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박성재 전화를 받는 순간 불안해합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김다정은 이미 한번 조옥래를 떠나보내며 가족의 비밀이 어떤 흉터를 남기는지 겪었거든요. 이상철은 박성재와 함께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지혁을 마주합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다가 바로 눈물이 올라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앞에서 웃어 보이려 합니다. 괜찮아요. 이상철이 소리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지혁은 그 떨림을 보며 눈을 피합니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철은 더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아버지를 지키는 거냐? 이 말은요, 이지혁에게 칼처럼 박힙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병원 전산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록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그런데 복구된 기록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삭제 명령을 내린 계정의 흔적. 계정 이름은 숫자와 문자 조합인데요. 그 형식이 박진석 그룹 내부 시스템 계정 형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했는지 누군가 박진석 이름을 빌렸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 박진석의 그림자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진석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미칠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면요. 박진석 같은 사람은 통제를 위해 더 잔혹해집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희를 불러냅니다. 고성희는 비웃으며 나옵니다. 이제 와서 부르면 내가 나갈 줄 알았어?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가 조옥래 파일을 건드렸지. 고성희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느리게 웃습니다. 박진석, 당신도 그 이름이 무서워?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더 차갑게 말합니다. 이혼은 안 해. 고성희가 말합니다. 그럼 나도 안 멈춰. 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둘 다 상대를 무너뜨릴수록 자기 몸도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영나 마이너스 이지환에게 더 잔혹한 시험이 옵니다. 익명 메시지가 또 옵니다. 박영나의 계약은 미끼였어. 박영나는 숨이 턱 막힙니다. 독립계약이 자유가 아니라 미끼라니요. 박영나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믿고 싶었던 유일한 성과였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을 바라봅니다. 이지환은 박영나 손을 잡습니다. 박영나는 그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지환을 끌어들였어. 이지환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야, 지금부터는 내가 포기하면 끝이야. 박영나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나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지환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포기하려 했어. 근데 포기가 답이 아니더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두 사람이요. 이제는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포기하면 상대가 무너지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둘이 같이 전쟁판에 서야 하고요. 이게 잔혹한 시험입니다. 사랑이 달콤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생존에 책임이 붙는 시험요.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한우진에게서 위치를 받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해놓고 결국 스스로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욕합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그런데 지은호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우진이 잡히면 기록이 또 지워질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지혁일 수 있고 조옥래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차문을 열며 혼잣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지울 수 없게 만들 거야.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림 속에 결심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이 됐고 이지혁은 사랑을 지키려고 밀어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둘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늦었지만요. 이상철은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생각합니다. 이수빈은 지금도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상처 때문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 다짐이요, 사랑을 위한 다짐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위한 다짐입니다. 박성재는 가족과 친구와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다 결국 자기 자신이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박성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남겨둘 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영나의 원고 파일명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바뀝니다. 누가 바꿨는지 모릅니다. 파일명은 딱 4글자입니다. 조옥래 박영나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이지환도 얼어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박영나를 작가로 두지 않고 증거 보관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이제 내 원고는 내게 아니야? 이지환이 낮게 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되찾으면 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박진석의 시스템, 고성희의 생존 본능, 조옥래의 죽음에 붙은 의문, 이지혁의 심장, 지은호의 죄책감, 한우진의 실종, 박영나의 계약, 이지환의 포기하려던 사랑, 박성재와 이수빈의 엇갈림, 박성재의 후회까지요. 전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누군가 또 지우려 들 겁니다. 기록을요. 사람을요. 그리고 그때 진짜 싸움은 돈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싸움이 될 겁니다.